아두이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런 컴퓨터 처리를 하는 보드인데요. 이 보드에는 크게 센서와 액추에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이 필요한데,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센서라는 걸 통해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 센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센서, 그 다음에 아날로그 센서가 존재를 합니다. 디지털 센서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아날로그 센서는 0과 1이 아닌 아날로그 파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파동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정보는 이쪽 위에 있는 디지털 핀에서 처리가 되고요. 아날로그 정보는 이쪽에 있는 아날로그 핀에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센서하고 반대로 정보가 안으로 들어가서 처리된 다음에 밖으로 어떤 실행을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센서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은데요. 이에 비해서 액추에이터는 종류가 굉장히 적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빛에 관련된 어떤 출력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LED 관련된 그 출력 장치들, 세븐 세그먼트 같은 내용들, 그 다음에 LCD 같은 내용들로 출력을 해주는 장치들이 액추에이터의 대표적인 장치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리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라든지 부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액추에이터의 주요 출력 장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출력 장치 종류가 바로 모터 관련된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DC 모터, 서버 모터, 스텝 모터 이런 것들이 액추에이터의 출력 장치 중에 가장 많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아두이노 설치는 여기 보는 아두이노 CC 쪽에 가셔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머신, 리눅스 머신, 매킨토시에서 전부 다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고요. 자신의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쉽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아두이노가 이제 좀 한글 지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디렉토리 이름 같은 경우에 한글 디렉토리 밑에다 설치하실 경우에 종종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두이노 설치하면서 그 PC 환경에다가 그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드라이버 설치를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면 Yes를 눌러서 드라이버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개발 프로그램이 설치가 끝나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띄우게 되면 지금 보시는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뜨게 됩니다. 이 스케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툴바와 그 다음에 탭 목록,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 콘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에디터에는 아두이노는 C++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를 기본으로 어떤 설치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요. 이 안에 이제 이 C++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툴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요한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체크 버튼인 확인이 있고요. 이 확인은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다가 C++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기본적으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이진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기계어 코드를. 이 기계어 코드가 PC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제 옆에 있는 화살표, 옆으로 진행되는 화살표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실제 컴파일되어 있는 결과물이 그 아두이노의 하드웨어 칩에 탑재되는 그런 역할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버튼 두 개죠. 그 컴파일과 업로드 버튼이고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곧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컴파일과 업로드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떤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콘솔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솔 화면에는 컴파일과 업로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기본 문서 단위를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서 단위를 스케치라고 부르고 이 스케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기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든 스케치 파일은 이 위쪽 화살표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성한 어떤 스케치 파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에 보시면 툴바에 보시면 요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돋보기 모양이죠. 이 돋보기 모양은 아두이노와 PC 사이에 어떤 정보를 통신할 때 유용한 채널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리얼 모니터입니다. 아두이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USB 선을 이용해서 PC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C와 아두이노 사이에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 USB 케이블이죠.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리셋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리셋은 이 USB를 통해서 아두이노에 전기가 공급되는데요.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전기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두이노 칩이 초기화돼서 작동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우리가 쓰고 있는 PC와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두이노 세팅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 도구 메뉴에 가셔서 이 보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보드를 보시면 아두이노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 개 나오는 보드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즉 USB로 PC와 연결시킨 아두이노 종류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제 아두이노 우노죠.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같이 보드를 선택해줘야 되고요. 이 보드 타입이 맞지 않으면 사실 컴파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두이노 설치할 때는 이 보드 타입을 정확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리얼 포트인데요. 시리얼 포트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이 시리얼 포트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 메뉴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컴파일 옵션이고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하고 PC하고 USB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USB 연결하는 걸 시리얼 포트라고 부릅니다. 윈도우 PC에서는 이 시리얼 포트가 COM/XX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COM 예를 들어서 20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이 COM 숫자는 PC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USB를 꽂고 빼고 하면서 내가 연결한 아두이노가 실제 윈도우 머신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하고 연결되어 있는 USB 채널을 확인해 주는 게 시리얼 포트고요. 리눅스나 매킨토시에서는 이 시리얼 포트가 TTY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개발을 이제 가장 먼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 C++를 배워서 코딩하는 것보다는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예제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가장 비슷한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실행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스케치에서 예제를 선택하고 베이직 예제에 블링크를 선택하는데요. 요 블링크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는 요 LED 핀입니다. 13번 디지털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핀인데 요 블링크 예제를 실행시키면 요 LED가 깜빡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폴트로 이렇게 이제 코드가 생성이 되면 요 코드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아두이노에서는 기본적으로 셋업이라는 코드와 루프라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업은 가장 먼저 한번 기계적으로 실행되는 코드고요. 루프는 아두이노의 전기가 통하는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코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과 루프를 통해서 아두이노가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13번 핀이 계속 깜빡거리는데 이것도 실제 여기 있는 코드를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냥 어떤 핀에 연결된 모드구나, 출력이구나, 근데 이게 13번이구나 라는 건 추정하실 수 있죠. 여기에
13번을 쓰겠다라고 선언한 거구나. 셋업에서. 루프에서는 잘 봤더니 뭔진 모르겠지만 디지털에다 쓰는구나. 근데 이게 13번인데 하이로 쓰는구나. 그리고 나서 딜레이가 있는데 1000이구나. 실제 아두이노 우노 가지고 블링크 예제를 처음 실행시켜 보시면은요, 1초 간격으로 LED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켜지는 거는 하이이겠죠. 그 다음에 꺼지는 거는 로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두이노에서 하이 로우가 켰다 껐다 한다고 하는 거는 왜 하이냐면, 우리 전등 스위치 있잖아요. 벽에 붙어있는 전등 스위치,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 전등 스위치를 보면은 위로 올리면 불이 켜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이로우라고 하는 게 전등을 켰다 껐다 한다는 거고요. 잘 보시면 패턴이 1초에 한 번씩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깜빡거리는 패턴이 딜레이 쪽에서 1초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1초에 한 번씩 껐다 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핀 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핀 번호를 보시면 이 디지털 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마다 고유 번호가 이 밑에 써 있는데요. 이 핀을 활용해서 어떤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핀 모드 함수입니다. 핀 모드 함수는 이렇게 인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어떤 핀인지 설정하는 거죠. 이 핀 이름은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숫자를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13번 핀을 쓰고 싶으면 13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하고자 하는 이 핀에 대해서 이게 입력인지 출력인지에 따라서 입력일 때는 인풋, 출력일 때는 아웃풋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풋은 센서 종류에서 정보를, 외부에 있는 정보를 아두이노 칩 안으로 끌어들일 때가 인풋이고요. 반대로 아두이노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액추에이터일 때는 아웃풋을 많이 씁니다. LED는 액추에이터죠. 그래서 아까 블링크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아웃풋이라고 썼습니다. 요 핀 번호는 요 밑에도 있는데요. 요 밑에 핀은 아날로그 핀이라고 불리고요. 위에 핀은 요 디지털 핀입니다. 아날로그 핀은 6개밖에 없어서 실제로 아날로그 핀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물결 무늬가 붙어 있는 핀들이 있는데 이 PWM 핀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핀들을 이용해서 아날로그에 대한 입출력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 모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있는 핀에 대한 활성화 세팅을 하는 거고, 주로 아두이노의 셋업 함수에서 초기화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블링크 예제에서 보면은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라이트는 그 아두이노에 있는 요 부분, 요 핀이죠. 요 핀의 값을 쓸 때 쓰는 함수가 바로 디지털 라이트입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특정 설정하고자 하는 핀에다가 예를 들어서 13번 핀에 그 하이로 설정해주면 여기다가 전기를 인가한다는 소리죠. 하이 또는 로우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아두이노에서는 로우라고 쓰면 전기를 끊는 거고요, 하이라고 쓰면은 전기를 넣는 겁니다. 아두이노의 기본 회로는 5V짜리 회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를 쓰게 되면 디지털 핀에 5V가 출력되게 되겠죠. 딜레이 함수가 있는데요. 딜레이는 여기가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아두이노 칩을 잠시 정지시켜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딜레이는 그 아두이노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타이머라고 하는 회로가 있는데요. 이 타이머 회로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의 전체적인 순차 그 진행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회로 코드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면은 이 딜레이가 1000분의 1초, 밀리세컨초라고 표현되는데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 함수의 정밀도가 그 1000분의 1초까지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초 이하는 제어가 힘들고요. 좀 더 비싼 칩이 내장되어 있는 아두이노 제품 같은 경우에 이 딜레이 함수에 대해서 더 정밀한 숫자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극성 프로그램인데, LED는 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 회로는 극성을 갖고 있는데, 요 LED 빛을 깜빡거리는 이런 그 전구 타입이 있는데, 이 전구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낀 쪽과 다리가 짧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캐소드 타입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짧은 쪽이 음극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긴 쪽이 양극으로 표시되는 에노드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LED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극성을 반대로 연결해 줄 경우에 LED가 켜지지 않거나 또는 LED가 타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두이노가 다루는 피지컬 컴퓨팅, 즉 전기회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가 바로 이 브레드보드인데요. 브레드보드는 뒤에 핀을 이렇게 뜯어보시면 안에 철판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판이 이런 방향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데, 요 뒤에 쪽에 보면 여기가 철판이 한 줄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철판 사이에 연결되는 모든 선에는 전기가 통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철판이 이렇게 클립 형태로 끼워져 있어서 요 선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이 전기가 통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판에다가 그 핀을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납땜 없이 쉽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납땜을 통한 회로보다는 쉽게 재활용이나 회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브레드보드에다가 이런 LED와 그 다음에 저항을 갖다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아두이노의 핀, 플라스틱 핀과 연결을 시켜서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다 연결을 하면은 이 부분들이 다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전기가 통하니까 이렇게 전기가 통해서 LED를 켜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3번에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그 한쪽은 13번은 5V 아니면 0V를 출력하는 디지털 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기회로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표시가 필요한데, 그라운드, GND라고 표시된 것들이 마이너스를 해주는 그런 회로입니다. 아두이노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회로 깜빡거리는 걸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라운드와 그 13번 핀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라운드와 13번 핀으로 이 회로를 구성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내가 만들고 싶은 회로를 브레드보드에서 구현한다. 그래서 여기 보는 이런 13번 핀하고 연결되는 거, 그라운드하고 연결되는 거를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부품을 가지고 회로를 구성해 주는 거죠. 참고로 저항 같은 경우에는 과전류를 흐르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시되는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에서는 굳이 저항을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저항에 관련된 처리를 해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저항의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한 상황이죠.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스케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이 스케치 작성은 C++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인식하는 영역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C++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 체크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파일을 하게 되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너리 코드 또는 이진 코드로 불리는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 기계어 코드 파일을 아두이노에다 업로드를 해주면 이 칩 안에 기계어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전기를 인가하는 순간 셋더 코드에서 초기화를 시키고, 루프를 통해서 인가되어 있는 기계어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두이노는 그 PC 간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통신하는 채널이 바로 시리얼 통신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USB 채널을 통해서 값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초기화 코드에 시리얼 비긴이라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시리얼 비긴 뒤에 숫자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PC와 그 아두이노와 PC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라고 불리는데 이 9600 속도, 초당 9600씩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9600을 설정했으면 받는 쪽에서도 9600으로 받아야 데이터가 서로 안 깨지고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리얼 비긴이라는 걸 설정해주고 실제 비긴이 된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 같은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아두이노에서 PC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리얼 관련된 그 클래스의 메소드를 활용하면 PC에서 아두이노로 어떤 정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와 PC 간 통신을 위해서는 시리얼 기반의 어떤 통신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시리얼 기반 통신을 위해서는 셋업 부분에 시리얼 활성화 코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두이노 PC 간 통신에서 보면 시리얼 비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보드레이트라고 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레이트는 여기 쓰는 요 숫자인데 가장 기본적인 값이 9600이고요. 요 값이 맞지 않으면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시리얼 프린트 ln에서 어떤 메시지를 넣어주면 요 값이 PC에다가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ln이라고 하면 9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헬로 PC가 보내주고 줄바꿈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그냥 프린트 하면은 줄바꿈이 표시되지 않고 문자열만 날아가는 그런 형태로 전송이 되게 돼 있죠. 아두이노와 PC 간 통신 프로그램을 보시면은요, LED 13번 핀을 깜빡거리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핀 모드. 그래서 여기 보면 시리얼 통신을 열었죠. 9600으로. 그래서 시리얼 통신이 가능하다면, 연결이 됐다면 시리얼에서 읽어라. 리드라고 해서 A라고 하면은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PC에서 시리얼 창을 띄우고 거기서 A를 입력하면 이게 아두이노 쪽에 전달이 됩니다. 즉 아두이노에서 A를 인식해서 A를 입력했으면 13번 LED를 켜겠습니다. 그리고 1초 후에 다시 끄겠습니다. 라는 작동을 시키는 거죠. 즉 A를 입력해주면 그때마다 LED 13번 핀이 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PC로 보낼 때는 시리얼 프린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내면 되고, 거꾸로 아두이노 PC에서 아두이노로 값을 보낼 때는 시리얼 리드 같은 함수들을 이용해서 값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얼 통신으로 들어온 데이터 중에 앞에 1바이트를 읽어오는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값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습니다.